네, 충청 지역의 정치와 정책을 충청인의 관점에서 합리적 추론을 통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쇼핑몰 파라웨닷컴 시즌 2 세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소개 안 해도 예. 그래도 뭐 간단히 한 분씩 인사 좀 하시죠. 예. 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네. 벚꽃이 진짜 만발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좋은 기분들이 우리 대전시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네.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연한 봄이 왔고 형형색색 봄꽃들이 휘황찬란하게 유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기운도 새봄을 맞이해서 더욱더 상승하길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 모두 다 행복한 그런 나날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꽃 이야기, 특히 벚꽃 그리고 날씨 이야기 너무 좋다. 두 분은 시작은 그렇습니다. 두 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꽃이 좀 피셨나요? 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예. 뭐 우리 김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네.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큰 고비를 맞는데 저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네. 고비 근처도 사실 못 갔습니다. 옛말에 그 일본 속담에 예. 사람은 원숭이는 떨어지면은 원숭인데 나무에서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회자가 됐잖아요. 예. 저는 사실 그 나무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겸손하게 또 이렇게. 그래서 예. 그 두 번에 걸쳐 큰 나름대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고난에 그쳐지지 않고 좋은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예. 좋은 또 밑거름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을 못 피우셨다는 얘기죠. 예. 아직입니다. 아니 예. 아직 못 폈어요? 아직입니다. 아니, 머리에는 좀 이렇게 서리가 컨디션이 핀 것 같은데. 그럼 김 박사님은 한 번 당선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뭐 인생에서의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꽃 같은 날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하고자 했던 역할, 하고자 했던 일들을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못 있느냐, 하고자 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저희 인생에서의 꽃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꽃이 필 것이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적당한 햇빛 그리고 공기,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꽃도 피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뭐 봄꽃 피다가 또 막 추우니까 멈추러들듯이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분 여당 발제, 야당 발제, 야발 이렇게 야발부터 하실까요? 야발부터 할까요? 오늘 야발부터 할까요? 야당 발제. 공부해드렸으니까 야발부터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오늘 아주 속 깊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우리 야당 발제 지난주에 예. 4월 3일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원래대로였습니다. 우리 통영고성에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한 정의당, 죄송합니다. 통영고성에서는 우리 한국당, 예. 또 창원 성산에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이렇게 각각 당선이 됐는데요. 예. 애초에 특히 이제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는 선거 전 돌입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한 여영국 후보가 상당히 앞설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4월 3일 날 투표가 다 완료되고 개표한 직후에 네.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좀 되는 거 아니냐. 드디어 창원이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막판에 예. 여영국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예. 불과 한 500여 표 500여 차이로 표. 뭐 이기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극적 드라마를 연출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예. 보통은 이제 힘이 없는 야당 후보끼리 후보 단일화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힘 있는 여당과 또 제3의 야당이 네. 후보 단일화한 또 기이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선거였다. 아쉬울 그리고 수 있습니다. 예. 정의당은 예. 시겁한 선거였다. 이렇게 좀 총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네. 각 당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안심이었던 이제 PK가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고 등이 들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좀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확인한 어떻게 보면은 좀 경종을 좀 물리는 그런 선거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네. 한국당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00표 차이가 네. 그 무슨 당이죠? 그 무슨 당이죠? 대한애국당. 하여튼 이름도 좀 잘 기억 안 나요. 아니 그 집 당하고 비슷한 당 아니에요? 전혀 선거 과정에서 전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800표 가져갔어요. 800표. 하는 그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후보가 가져간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참. 보수 통합에 대한 그런 여론이 많이 좀 이제 좀 숙성이 좀 된 상태고요. 네. 바른당이 지금 후폭풍이 가장 심한 당으로 지금 맞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현주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네. 대표를 뭐 찌질하다 뭐 이런 발언으로 예. 예. 많이 또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요. 한국당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이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초란 성적으로 지도부 좀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당 한국당으로 또 뭐 합당 또 개별 입당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네.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야발에서 4.3 재보선 평가. 예. 그리고 충청도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다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 야발. 하나 좀 남았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예. 이렇게 길어요. 좀 짧게 좀 하세요. 예, 발제를 짧게 저도- 알겠습니다. 토론을 길게. 예. 정의당은 여영규 후보가 한 500표 차로 당선이 좀 됐지만은 어쨌든 고 노회찬 후보 국회의원의 정신을 이어갔다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좀 두는 좀 그런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까지. 자, 두 번째 여발. 예. 아니 뭐 보니까 확실히 대변인이시라 예. 그냥 구구절절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셔셔셔 하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조원진 의원이 하는 무슨 애국당인가 있잖아요. 예. 그 집에서 나온 새끼잖아요. 예? 그 새끼를 몰라요, 글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세요? 예.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예.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여영국 설명하지 후보하고 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선거 현장 그다음에- 곳곳에서 애국당 그다음에 후보가 선거 방해를 많이 할 바른미래당도 예. 바른미래당도 아니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 뭐 판단은 시청자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하세요. 질문 해주시고 그 이번 선거는 아주 국소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PK의 한 지역 국소적인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통영 고성하고 그다음에 창원 성산 지역구에 대한 국소적인 부분인데 물론 정말 뭐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겁 깜놀 물론 그 조원진 의원의 자유애국당인가요? 대한애국당인가 예. 그 자유선진당의 새끼 예. 대한애국당 자유선진당 새끼하고 전혀 뿌리가 다릅니다. 전혀 뿌리가 다른 당입니다. 하여튼 뭐 예. 거기서 하여튼 나온 당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표만 가져가지 않았으면 완사해도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산술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또 다시 민주당 후보가 나가서 또 결집할 완사해도 이길 수- 수 있을 결집할 거예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예, 예. 그거는 선거는 그때그때 상황과 명분에 따라서 표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현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또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뭐 대전 충청권에 대한 향후의 그 총선에 대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보시고 계시죠?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정책적 그런 그 방향들이 잘 설정이 되고 잘 실행이 된다면 또 우리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더 받침을 위해서 굳건한 정책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총선에 또 좋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네. 너무 속단하지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이 한 1년 남짓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자만하거나 또 뭐 거기에 대해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선거의 표심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다, 비판이다, 또 심판이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봐서는 네네.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뭐 확실히 표가 빠진 건 사실이고 그건 또 뭐 임기 동안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좀 예. 자유한국당이 뭐 축제 분위기다, 뭐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도 없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 당에서도 좀 열심히 모든 좀 해야겠구나. 선거가 끝나면은 네. 승자든 패자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잘 국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뭐 분고쇄신하겠습니다. 뭐 바로 그냥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 이야기들.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자든 패자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예. 어렵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심판이 끝나면 그 끝난 시점부터 또 다시 새로운 심판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박사님 그 보이스피싱이 지금 대전 지역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예. 지금 불과 얼마 전에도 네. 대전 지역에서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물론 발생했어요. 뭐, 예, 발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이 아마 50대실 거예요. 50대신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하고 있고 이런 우리 일반인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는 그런 보이스피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의 분포가 네. 연령대 또 남녀 구분해서 어디가 많을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뭐 좀 중장년층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사람 또 전문직이 많이 한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20, 30대 여성이 네. 많습니다. 제일 많으면서 피해자가 많다는 건가요? 20, 30대 그렇습니다. 여성이 예. 생각보다 예. 정말로 다들 모든 그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다 익숙하고 정부의 빠른 그 20, 30대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되게 또 확실하게 공부도 했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데이터상 보면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네. 약간 그 억양이 그 조선족 중국 억양에 그걸 예.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막 뭐라 하면은 저쪽에서 욕을 하고 끊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고 거의 표준화된 언어로 네. 그다음에 공기관을 사칭을 하고 뭐 검찰청이나 경찰서나 뭐 세무서나 또는 은행 사칭을 해가지고 하는 제3자를 돌려서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 문자를 받고 또 그 전화를 하면은 네. 그 전화가 또 그 관련된 기관 뭐 검찰청 뭐 세무서 뭐 은행 그쪽으로 갑니다 전화가 받아요 네. 태연하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 전화가 그 기관인 줄 알고 네. 철석같이 믿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그 비대면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대포 통장으로 빼나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돈을 현금으로 빼나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놓으시라 감춰놔라. 네. 그러면은 자기네가 빼나가는 겁니다. 뭐 냉장고 속 술, 뭐 쌀독, 뭐 옆에 신발장, 예. 뭐 그런 데다가 숨겨놔야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이 그거를 현금을 빼가지고 숨겨놓으면은 그 숨겨놓은 장소 가서 그 보이스피싱 한 범죄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뭐 사기 예, 사기도 되죠. 그래서 네. 원래는 전자금융 사기에 전자금융 범죄 사기에 대한 뭐 법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지금 법으로서는 돼 있지만 그 법에 대한 그거를 우리 각 기관에서 검찰, 경찰, 법원에는 준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 지방 정부 각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연합회, 은행감독원이 있는데 각자 따로 놀아요. 각자 따로 놀아요. 근래에 이제 대전시와 대전경찰청하고 우리 대전에 있는 은행 기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좀 같이 하자고
한번 모였었어요. 음. 모였는데 아직도 체계적이지가 않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아니 예. 뭐 일주일 사이에 그 글쎄요. 보이스피싱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 전국 최초로. 그럼 이 기회에 좀 저 알기 쉬운 예. 보이스피싱 예방법 좀 팁을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아 예. 일단은 뭐 제가 자랑 좀 먼저 하고요. 이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도 아마 다른 시자체는 없을 겁니다. 예. 없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2018년 3월 20일 날 제가 발의를 해갖고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경찰청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 기관별로 따로 이제 뭐 예방하고 홍보하고 뭐 그 대책을 세우는데 네네. 이제는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정보가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빨리 대체를 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그 자랑 좀 하려고 한번 보이스피싱 했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잘했어. 정말로 신출 기물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대포 통장 가지고 깔짝깔짝 했는데 지금 절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하고 이 돈을 숨겨놓은 분은 또 어디 그 관공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면담을 해야 된다고 네. 민원실로 오라고 하고 몇 호 검사실로 오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전 경찰 지방경찰청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대전이 안전한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전이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 뭐 예를 맞습니다. 34%가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네네, 들었는데 잘 속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썩 기분이 안 좋네. 아니 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전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 뭐 사통팔달 네,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범죄자들한테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예. 도주하기 좋은 도시가 또 대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생활 범죄에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는 지금 가장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잠깐만, 관사 문제 잠깐만. 한번 이거 가볼까요? 예, 예방법을 예, 절대로 문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오는 거 절대로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예.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는 순간에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여기에 바로 깔려요.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문자 왔다고 해서 글로 전화한다거나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실 때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겁을 주고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 끊지 말라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하여튼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네. 오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제가 아주 유익한. 공익 캠페인으로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재미없어요. 그죠? 예,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는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토론 시간이 10분밖에 안 예, 남았어요. 빨리 너무 하세요. 많이 쓰셨어. 예, 첫 빨리 번째 하시죠. 발제를 두 분이. 예. 고위공직자 관사 문제 대전에서 해프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진행된 사건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건은 뭐 사실 해프닝인데 예. 이제 대전시의 그 고위 공직자가 중앙 정부에서 오셨어요. 네. 아주 좋으신 분이고 능력 출중하신 분인데 오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자리에 대전 출신 공직자가 있었는데 그 업무 담당했었는데 예. 중앙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에 거처가 없잖아요. 여성이죠. 예, 여성이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제 관사를 구비해드려야 되는데 임차보증금은 가능한데 왜냐면 네.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 비품을 구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냉장고, TV,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비용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또 산정을 한 거예요 지난 추경 때. 전세는 얼마였어요? 2억 전세는 2억 4천인가 2억 4천하고 비품 비용 2천. 네네. 그래서 2천.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비품비 때문에 이거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했는데 규정상은 없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전시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산하기관들의 기관장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관사를 또 구비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이사로 오면은 상관없는데 관계 없죠. 네. 이사 오지 않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분을 모셔오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관사가 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옛 충남도지사 관사 아시죠? 예, 태미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태미 올해라고는 예. 좀 뭐 태미 관사촌. 네, 명칭이 돼서 지금 태미 올해로 이제 예, 탈바꿈을 네.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대전 방문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창작을 하는
팀들한테 좋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시작부터 조금 그 컨셉에 안 맞는 불협화음이 잡음이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개관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네, 6일에 개관을 했죠. 예. 그 태미공원의 벚꽃 축제에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지난 12월 27일인가에 그때 테이프 커팅 했어요. 그 추운 날. 되게 추웠어요, 그날. 12월 27일에 테이프 커팅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공관은 대전시의 시 지정 문화재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 정무, 그다음에 실국장 그 관사는 국가 등록문화재 101호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관사로서 잘 활용을 하고 거기가 사실 사람이 기관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흔히 말하는 와서 숙박도 하게끔 뭐 숙식은 안 되더라도 숙박을 하게끔 하는 그런 컨텐츠를 입히고 해서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다미방이거든요. 옛날 일제 시대에 있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모습도 좀 같이 체험도 하고 하게 그런 해야 되는데 테미오레라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막 찢어붙인 것 같아요. 컨텐츠를 다양하게 늘려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너절하게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운영 주체가 4개의 민간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예. 거기서 또 문제가 있어갖고 한 단체가 또 빠져나가고 뭐 들어오고 뭐 그렇게 그런 출발부터 좀 삐그덕거렸군요. 네, 삐걱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또 무슨 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또 차단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예. 계속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사 말 나와서 예. 한번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간사촌에 대한 문제. 뭐 한편으로는 좀 권위적인 관료 문화가 좀 뭐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한 30평 이상 준다면서요. 예. 그런가 뭐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2급이죠 지금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이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좀 변화돼 있으니까 그런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태미올해 같은 경우 정말 큰 기대를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 충남도청 전 충남도청하고 연계돼가지고 지역의 좋은 문화 관광 자원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조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도토구 동축 진입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좋은 네, 소식을 네. 예, 우리 야당 발제로 뭐, 야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이게 얼마짜리 이게 네. 사업입니까 이게? 신문교라고 합니다. 신문교 예. 가칭입니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신문교라고. 가칭. 예. 아직은 명명지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게 또 가칭 신문교. 그 위원회라고 하는 절차를 또 통과해야 그러겠죠. 돼요. 전민동에서 KT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대동의 신자하고 예. 문지동의 문자를 앞자를 앞자리만 뗐군요. 따서 예. 그래서 이제 신문교라고 했는데 아마 사실상 네. 이런 이름으로 아마 네이밍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 금액이 한 825억으로 아마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네. 400억 정도로 이제 국비를 좀 따와야 되는데 그 400억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역에 우리 대전시도 물론 고생했지만은 지역의 이제 적용기관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이 또 고생을 해서 예. 뭐 쾌거라고 좀 뭐 부를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좀 보면은 사실 이제 갑천 고속화 도로가 한쪽 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좀 BRT 노선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일대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읍내동 부분이. 네. 근데 만약에 신문교가 정상적으로 이제 건설이 되면은 교통 혼잡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이건 이제 박재화 이제 대전시 건설교통국장이 좀 말씀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문교 건설로 인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금 연축 지구에 네. 행정타운이 아마 좀 가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샘대교가 됐죠. 예. 평성 수련원에서 대덕구 공구상가 쪽으로 이어지는 한샘대교가 지난주에 착공이 됐고 또 얼마 좀 됐습니다마는 회덕 IC, 그러니까 신탄진 IC 말고 대전 IC 그 중간에 회덕 IC 또 역시 예타가 좀 통과돼서 회덕 IC 그다음에 한샘대교 이번에 신문교 예타가 통과돼서
거기에 지금 그 핵심이 연축지구 행정개발 타운이 상당히 가속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네. 우리 대덕구 대덕구의 예. 남쪽과 북쪽에 상당히 좀 불균형 문제가 좀 역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축지구 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동안 이게 예산 문제, 그다음에 네네. 뭐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네. 뭐 지지부진했는데 하여튼 가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좀 예. 보고 하여튼 뭐 좀 축하하고 싶은 그런 예. 내용들입니다. 우리 박 대변인님 관심 있는 지역구에 야발. 좋은 야발입니다, 좋은 야발. 소식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유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부자- 딴 지역 것도 좀 이렇게 한두 개씩 좀 그걸 좋은 알겠습니다. 소식 좀 그러니까 가져보세요. 야발인데 야발. 유성이라든지 뭐 서구같이 잘 사는 비교적 잘 사는 동네에서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소식이 아닐 텐데 대덕구처럼 이렇게 그동안의 낙후 지역이었던 곳에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기쁘고 뭐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유발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축하할 만한 아, 예, 사안이다. 이런 것들은 축하하고 아, 예. 자, 또 축하합니다. 고생하신 박수. 분들 예, 축하합니다. 격려해야죠. 예. 우리 저 김 박사님 유성 아니, 쪽 관심 예. 있으시니까. 아니, 능지동으로도 이다가 근데 예. 여기서 그 우리 박 대변인님 어휘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이 유성구 서구처럼 잘 사는 동네라고 하고 그럼 대덕구는 못 사는 동네라는 건 아니,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대덕구를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지 마시고 자, 우리 품격 있는 예, 토론을 좀 위해서 이렇게- 자, 아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덕구는 좀 이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건 그 뭐냐면 얘기가 또 한 가지는 네네. 정용기 의원님의 그 지역구는 대덕구고요. 문지동은 이상민 의원님의 또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예, 정용기 의원님도 애 많이 쓰셨고 네. 이상민 의원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다 같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의원이 뭐 엄청나게 뭐 해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네.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고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용기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셨지만 그래도 다 함께 대전시의 정치권이 이루는 쾌거고요. 그 덕분에 400억이라고 하는 큰 그 국비가 네네. 우리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 네. 그게 중요합니다. 현충원 명팡 사건 이거 좀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까지 진행형입니까? 저 지난달 22일 날 발생한 건데 예. 왜 대통령 그걸 왜 떼가지고 이렇게 글쎄 지금 말이에요. 지역에서 아니, 시끄럽습니까? 이름표를 붙여줘. 아니 이름표를 왜 띄냐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에. 말씀하시고 제가 전금 아니 세상에. 예. 그 누구의 가수가 이름표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 이름표를 붙이라고 하는데 붙였으면은 예. 잘 놔둬야지 왜 그 띄어요 그거를. 그거는 물론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생각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날만은 더더군다나 애도를 하고 뜻을 기리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또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렇게 다들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신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애도의 표현을 한 조화에 있는 이름표를 그렇게 막 나동댕이 치고 이렇게 띄면 되겠습니까? 검찰에 일단 고발을 한 거죠. 예, 지난 수사 2일에 네.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 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수사 했어요. 촉구서. 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 같고요. 네. 수사를 하면은 이제 명명백백히 아마 그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충원에서 현충원 직원이 그거에 대한 거를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그거를 지켜보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뭐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거고 예, 사실 예. 이 문제 좀 근본 핵심은 서해수호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그 백령도 서해 포격 이거를 합쳐서 서해수호 날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2년 연속,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고 대신 총리가 오셨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후문인데요. 그날 그 현장에서 천안 유가족 또 일부 뭐 우리 당원들 또 황교안 대표를 좋아하신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왜 대통령이 당연히 오야 될 그런 행사 2년 연속 안 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이라는 그 갖는 우리나라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사실 뭐
따질 만한 그런 사회인가요? 제가 좀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2009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이제 서거로 인해서 그때 이제 지방에서 뭐 그 조화가 좀 전달이 됐는데 그때 조문객하고 주민들이 훼손을 했거든요. 또 세월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제가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식 이거를 뭐랄까 좀 법적인 잣대로 하면은 이거 다 처벌되죠 사실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민심을 좀 읽는 이게 사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 원인 이걸 좀 잘 좀 따져보고 뭐 저도 좋습니다. 이거를 저 진실은 하나니까 좀 곧 밝혀지기를 바라고 단지 이제 제가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네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은 정치권에서 사실 명판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검찰에 수사 촉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좀 넓지 못한 그런 처사다라고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장소가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이고 정부 주도의 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네. 그런 자리고 또 그 희생자에 대한 애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박 대변인께서 예를 든 뭐 세월호 관련된 그런 조화 훼손이라든가 뭐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것은 그때는 정부 주도가 아니고 또 장소 자체도 현충원이나 그런 공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공당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 운집한 당직자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그 명판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명백한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큰 거다. 물론 뭐 이거는 수사에 의해서 누가 했는지는 분명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정적인 지금 예시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다하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그건 이제 좀 알겠습니다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그건 해봐야 되고요. 뭐 확정적으로 네, 네.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에서 수사 촉구서를 낸 거잖아요. 정확하게 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그렇죠. 자꾸 가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다만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 부분에서 좀 예. 자성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전에 2017년도에 당시 이제 표창원 의원이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 풍자한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이냐라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넓게 뭐 정치권에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사실 이제 대승적으로 넘어간 좀 케이스도 이거 있거든요. 풍자하는 거하고 이건 명백 다른 거죠. 본질- 이거는 아니 본질은 같죠. 아니 대통령의 왜 그런지 권위를 아니 권위를 그건 훼손하는 그거하고 분명히 다른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 주도의 기념일이면서 추도하는 날입니다.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있는 그 대전 현충원이라고 하는 아주 공적인 장소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거기 그 풍자한 거하고 표창원 의원이 풍자한 거하고 거기를 같이 아니죠. 동급에 놓을 수 본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같고요. 아닙니다. 본질이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거죠. 이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일국의 국무총리의 조화, 근조와 명판을 그렇게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장소와 장소에서 성격의 문제가 안 아니라 되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와 어떤 그런 걸 불문하고 다 문제가 된다면 다 문제가 되죠, 사실요. 네, 자 좋습니다. 뭐 아마 이전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연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축적된 거, 누적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두 가지 또 세 가지의 어떤 발제들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좀 밋밋합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자랑질을 먼저 하기 때문에 밋밋하게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뭐 꽃 얘기해서 그런가 예. 좀 아름답게 끝나네요. 예. 예. 금방이 될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좀 정해서 아니, 좀 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다음 주에는 뭐 좀 새로운 것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네네.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분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치쇼핑몰 파라유닷컴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좀 아는 얘기 아닙니까?